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중길입니다. 국지성 호우라고 해야 되나요? 긴 장마전선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 4일이 전 지구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하루라고 합니다. 계속 기온은 상승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고 알리100이 대두되거나 ESG가 부각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양광에 투입되는 이제 실버,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나 어떤 배기가스의 중화 역할을 하는 자동차, 내연기관의 자동차 촉매용으로 쓰고 있는 플래티늄이나 이제 팔라듐 상호 작용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것은 이런 기후 변화가 체감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린 에너지에 사용될 실버라든지 플래티늄이 앞으로는 계속 부각될 것이고 실물 투자 시장에서도 괜찮은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플래티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한 주간의 이슈, 해외 전망 기사까지 아우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023년 7월 14일 10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한국금거래소 시세 라인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지금 현재 한돈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는 34만 3천 원인데 이 고객이 차익 실현 목적으로 내다 파는 금방금방 기준 매입가는 30만 4천 원이고요. 기준가가 오늘 아침 기준 3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왜 4천 원이 더 비싼 30만 4천 원에 고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금방금방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는 고객이 매도하고자 할 때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매수하고자 하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개인 간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거래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침 기준가 한돈 가격에 상회하는 그런 가격에 매도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바나 순금 주얼리 제품보다 더 월등하게 저렴한 매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돈단 가격 트렌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6일 돈당 기준가 31만 4천 원 고점 한번 찍었고요. 2차 돌파는 작년이죠.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시기에 34만 4천 원 찍었습니다. 자, 올해 5월 아마 4일, 5일이 될 겁니다. 37만 원을 돌파했고요. 이때 1kg 소비자 판매가 1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긴축 정책에 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금값은 3차 상승기를 보내면서 다소 하락 반등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이슈와 해외 기사 인용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가장 비쌌던 시기 수요일입니다. 그람당 기준가 8만 600원대, 돈당 가격 30만 2천 원대. 오늘 아침이 가장 낮았습니다. 8만 원, 그 다음에 돈당 가격 30만 원 이렇게 보였었는데 국제가는 이번 주 들어서 지난 2주간의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1960달러를 보였고요.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0.1%로 예상치보다 0.4% 하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금값은 상승을 했는데 이 달러 지표 인덱스는 99.75로 0.77%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10년물이 3.76%로 전일 대비 2.63%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은 근래 한 달 내 최고치 근처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지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의 영향을 받아서 금 국제가는 상승을 했고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진정될 것으로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달러 약세를 이제 부추기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에 베팅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 국제가는 당분간 조금은 더 탄력을 받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국내 환율은 더 추가로 하락할 것이고요. 해서 그람당 기준가는 8만 원대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한동 가격도 30만 원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국제 유가는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76.89달러로 전일 대비 1.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석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미 연준이 7월 말 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 유가는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 매입량을 늘리고 있죠. 이제는 해외에 보관된 금을 본국으로 이동시키는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해외에 보관된 자국의 금을 본국으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고 그 이유로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받은 제재 같은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들도 제재를 받게 되면 자국의 안전자산인 금을 보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외에 다른 나라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임베스코가 57개 중앙은행과 총 자산이 합쳐서 21조 달러인 85개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6%가 금을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투자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서방 국가의 중앙은행 관리는 앞으로 런던에 금을 보관했으나 본국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골드도 영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골드도 본국으로 이송을 해야지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독일도 미국에 금을 맡겼는데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도 실제 실사단이 파견됐을 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슈를 신문지상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라라는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제 팔라듐 시세 한번 볼까요? 2018년 7월에 863불 온수당 갔던 게 가장 고점을 찍은 포인트가 3,400불 온수당 갔던 게 이제 2022년 3월 7일인데요.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팔라듐이 제재에 의해서 이제 판매가 원활치 않을 것이다, 쇼티지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3,400불까지 팔라듐 국제가는 올랐다가 다시 1,200불대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해외 전망 기사 중에 팔라듐과 백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먼저 팔라듐에 대한 국제가 동향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백금은 2018년 7월에 온수당 824불, 그 다음에 제일 하락했던 게 2020년 3월에 560불, 가장 고점을 보였던 게 1,300불 이상 갔던 2021년 2월이고요. 지금 현재는 온수당 972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플래티늄하고 팔라듐에 대한 시세를 설명드렸는데요. 지난 5년간의 트렌드 말씀드렸죠. 자, 중국의 경기 둔화로 팔라듐 가격이 2018년 12월 이후에 1,200불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고요. 수요 감소의 영향도 있고 중국 경제 불황이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경제는 팬데믹과 베이징의 제한적인 코비드19 정책에 회복하기 위한 고군분투 중인데 이 중국의 공식 구매 관리자 지수가 6월 49로 3개월 연속 불황선인 50을 밑돌고 있고요. 또한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경제적 약세 속에서 자동차 촉매 금속에 대한 수요 감소에 올해까지 거의 31%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팔라듐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한국금거래소는 세계 백금 투자협회 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향후 실물 투자 시장에서 플래티늄이 부각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정보를 받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한
향후 투자 전망을 제공해 드리려고 MOU가 체결이 돼서 현재 주 단위 레포트를 공급을 받고 있고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연간 예상 소요의 12%에 해당되는 983kO까지 플래티늄의 공급 부족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983kO 같은 경우는 30.5톤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광산 공급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2013년 이후 평균 생산량 기준 6%를 밑도는 5,511kOs, 5,511kOs는 171톤에 해당이 되고요. 2차적 공급의 경우 자동차 재활용 업계 내 폐차 공급 제약이 지속되면서 9%까지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7,193kOs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24톤 정도가 올 한 해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2023년 백금 수요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8,176kOs, 254톤에 해당이 되는 물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자동차 부분에서 357kOs 증가, 산업 부분에서는 382kOs 증가, 투자 부분에서 플래티늄 바나 코인 같은 높은 수요와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흐름이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 수요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약 433kOs 증가했기 때문이고, 장신구 수요는 전년 대비 38kOs 감소해서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촉매제, 그다음에 산업 부분, 그다음에 ETF 이런 쪽의 투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장신구 수요는 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1분기에 자동차나 산업, 투자 부분에서 수요 강세로 백금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약 12톤 정도가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전력 공급난 악화로 크게 이제 축소가 됐고요. 광산에서의 채굴은 선광, 정광이라고 하는 트리트먼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력이 부족하면 생산에 차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플래티늄 가치는 이 수소 자동차나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유리를 생산하는 곳에 소비가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플래티늄의 프라이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촉매제로 들어가는 플래티늄 양은 3,255kOs, 3,500 정도면 약 120톤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2022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하고요. 기존 예측치 대비해서 9kOs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HDV가 아마 대형 수소 차량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하고 비도로 차량인 NRV까지도 백금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솔린 차량인 팔라듐 시세가 올라가니까 백금을 이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라듐은 오히려 계속 트렌드상 하락 추세이고, 백금은 수요 증가로 프라이스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7월 5일자 WPIC의 레포트입니다. 백금을 통한 수소의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베를린 거리에 우리나라하고는 자동차 경쟁하는 국가죠. 일본의 업체가 수소 연료 전기차를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기차 백금 촉매를 사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기능으로서 물과 열이 유일한 부산물이라고 하고요. 기후변화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많은 나라들은 앞으로 수소 연료 전기차를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 번의 충전으로 300에서 400마일 주행이 가능하다. 1마일당 1.6km니까 300에서 400이면 한 500km에서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소 모빌리티의 성장이 탈탄소 운송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장래성을 제공을 한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앞으로 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수소 전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린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해서 수소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WPIC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수소 관련 백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2020년대와 그 이후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40년에 이르면 연간 백금 총 수요의 이 35%가 이 수소 전기차에 소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간의 트렌드 앞서서 플래티늄의 국제가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하락해 있고요. 오히려 골드 프라이스보다 월등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래에서는 골드 프라이스보다 좀 낮게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예전의 영광을 우리 플래티늄이 다시 재현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 실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래티늄 바 한국금거래소에서 출시된 10g, 3.5g, 100g짜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플래티늄 가격도 하락해 있는데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세일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막걸리의 파전이 생각나는 긴 장마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행복하고 유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